광주 가톨릭 평화방송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 잘 청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늘 애청할게요.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우리는 하느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까요. 여러분, 교리가 어려우신가요? 사회교리는 더더더 어려우시다고요? 가톨릭 사회교리가 낯설고 어려운 분들은 이 시간 놓치지 말고 함께 해주세요. 세상을 걷는 예수. 광주대교구 사회사무국장 조정훈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네, 안녕하세요. 조정훈 신부입니다. 네, 신부님, 날이 너무 덥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병원 사목을 맡고 계신 강근태 신부님께서 좀 자리를 대신해 주셨는데요. 모처럼 시간이 좀 나셨을 것 같은데 지난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신부님? 네, 날이 진짜 덥습니다. 네. 그래도 잘 살고 있습니다. 열대야 지속되고 뭐 폭염에 주의하라는 재난 문자 계속 날라오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살다 이런 더위는 처음이라고. 맞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이 가장 더웠다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때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근데 저는 그 당시에 미국 마이애미에 있어서 그렇게 더운지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진짜 올해가 그만큼 덥다라고 느껴지고 우스갯소리로 요새 가장 시원한 여름이 언제였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있거든요. 언제예요? 올해. 아, 근데 저 그거 너무 공감해요. 네. 내년은 더 더울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노동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면 아마도 이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강근태 신부님께서 또 대신 해주셔서 저는 편하게 잘 쉬었는데 편하게라는 말은 좀 그렇고 쉬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고민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도 한 주 쉬었으니까 재충전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죠. 지난 수요일 이제 제가 정의평화위원회를 맡고 있는데 정의평화위원회 주관으로 신우다 시민정치 누구나 다 한다라고 하는 또 7월달 특강이 있었습니다. 8월달 이번 8월에는 그 박시동 경제평론가가 오셔가지고 대한민국 경제 우리의 현재와 탈출 방안이라는 내용으로 특강이 있었습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더라면 그날 오셨으면 다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대한민국의 주식이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날 하루 대한민국에 사라진 돈이 260조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뭐 저는 1,000만 원 이상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도대체 얼마나 큰 돈인지를 짐작을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날 강의하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를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8월 말에 비가 온다. 이럴 때 그 비가 단순히 그냥 여름 소나기인지 아니면 다가오는 태풍 때문에 오는 비인지 아니면 가을을 알려주는 비인지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내리는 소나기나 하루 정도 내리는 비라고 하면 우산 쓰고 장화 신으면 막을 수 있겠지만 태풍 때문에 오는 비면 아예 밖에를 나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가을을 제쳐가는 비다 이러면 이제 여름이 지났구나. 그래서 가을 옷도 준비를 해야 되고 살림살이도 조금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을 겨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이 위기가 단순하게 내리는 비인지 아니면 무엇인가를 앞을 준비하라고 하는 비인지를 좀 보라는 그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기가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재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간략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아주 힘들다. 네. 뭐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해서 지난 신우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신부님과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세상을 걷는 예수 코너에 참여해주신 애청자분들 가운데 좀 선정을 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 빵톡으로 참여해주신 엘리, 김지혜 자매님,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번으로 참여하셨던 연락처와 선물 받을 주소를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챙겨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선물 받을 기회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세상을 걷는 예수 방송 들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좀 퀴즈로 준비해봤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네, 정치, 경제, 인권, 노동, 평화, 환경, 생명 등 사회생활의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복음적 시각으로 성찰하고 정리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믿을교리, 2번 사회교리. 네,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를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문제를 맞춰주세요. 정치, 경제, 인권, 노동, 평화, 환경, 생명 등 사회생활의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복음적 시각으로 성찰하고 정리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믿을교리, 2번 사회교리. 신부님께서 참여 방법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5005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CPBC 빵 앱을 다운받은 분들은 무료 메시지 창인 빵톡 이용해 주셔도 좋고요. 또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문제도 역시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라고요.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는 매월 말에 선물을 취합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선물이 다소 늦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5005번, CPBC빵 어플의 무료 메시지창 빵톡, 유튜브 댓글 등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정답을 좀 기다리면서 방송 이어가 볼 텐데요. 그런데 신부님께서 출연하신 지 지금 2주가 지났잖아요. 네. 그래서 날도 좀 덥고 또 기억이 가물가물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요. 지난 시간 좀 살짝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 네. 가톨릭 사회교리는 레오 13세 교황님의 회칙, 새로운 사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 인간은 누구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존엄성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켜지고 보호되어야 된다. 그래서 레오 13세 교황님의 회칙 새로운 사태에서 가장 근본적인 관심은 노동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 현실과 노동의 현실로부터 노동자의 존엄성을 지켜내기 위한 가톨릭 교회의 관심이 새로운 사태, 회칙으로 표현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좀 해봤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예, 사회교리의 시작인 새로운 사태, 오늘 좀 더 그 회칙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칙 14항에 보면 고용주와 자본가들이 명심해야 될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 고용주의 의무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각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정의에 따라 임금을 결정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자본가들과 고용주들이 대체로 명심해야 할 원칙은 자신의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곤궁한 자들과 불쌍한 자들을 억압하고 이웃의 비참을 이용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신법과 실정법이 모두 금한다는 사실이다. 정당한 임금을 착취하는 것은 하느님께 복수를 호소하리만치 중대한 과오이다. 14항에서 교황님은 고용주들에게 노동자에 대해서 정당한 임금을 주어야 한다.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불이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혹시 아나운서님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글쎄요. 일단 소가 일하는데 뭔가 방해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일까요? 네, 뭐 비슷합니다. 당시 팔레스티나에서 곡식을 수확하면 타작을 해야 되는데 네. 두 가지 방법을 써서 타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도 예전에 사용했던 대로 막대기나 도리깨로 때려서 타작을 하는 방법이 있었고, 이제 두 번째는 평평한 널판지에 구멍을 많이 뚫어서 거기에 뭐 날카로운 것을 달아서 곡식이로 이제 지나가는 것이죠. 그런 이제 그러면 소가 지나가면서 앞에 먹을 것이 있으니까 집어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집어먹지 못하게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는 거, 이걸 불이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25장 4절에서 타작일을 하는 소에게 불이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지만 그가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먹는 것은 허락해 줘야 된다, 이런 이제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오로 사도가 다시 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에서 인용을 합니다. 이 아나운서님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9장 9절에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사실 모세의 율법에 타작 일을 하는 소에게 불이망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에게 마음을 쓰시는 것입니까? 어쨌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밭을 가는 이는 마땅히 희망을 가지고 밭을 갈고, 타작하는 이는 제 몫을 받으리라 하는 희망으로 그 일을 합니다. 네. 인간은 자신이 일한 만큼 누구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칙 32항에서도 노동자의 적정 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32항을 설명하기 전에 좀 31항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이 31항에서는 당시 산업혁명 시대에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여성과 아동 노동이 아주 사회적으로 큰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항에 붙어있는 소 제목이 노동자 및 부녀자와 연소자의 노동에 대한 보호, 이런 소 제목이 붙어있는데 31항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회칙 새로운 사태 31항입니다. 인간의 본성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활동에도 한계가 있다. 적절한 시기에 활동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때에 한해서 그러하다. 따라서 체력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노동시간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 휴식시간은 노동의 질, 작업시간과 작업 장소의 환경, 노동자들의 체질 자체와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계절에 따라서도 작업량과 시간이 정해져야 한다. 결국 신체 건장한 성인 남성에게나 적합한 노동을 부녀자나 연소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다. 연소자들이 신체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충분한 힘을 기르기까지는 공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직종의 노동은 원래 가사를 돌보는 데 적합한 부녀자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다. 노동자에게 필요한 휴식은 노동으로 소모된 체력에 비례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으로 소모된 체력은 휴식으로서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 31항은 또 악덕 기업주들로부터 노동자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교황님은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데, 또 여성과 아동 노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을 합니다. 1830년에 작성된 미성년 아동 노동에 관한 영국 의회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 숙련된 기술도 없는 또 가난한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아주 싼 임금을 받으면서 하루에 14시간, 16시간 이상씩 일을 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4, 15살의 그 어린이들이 공장이나 탄광에서 12시간 이상씩 일만 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네, 보고서에 나오는 조사 내용은 저랑 신부님이 좀 직접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러면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공장이 바쁠 때 이 소녀들은 몇 시에 출근하는가? 바쁠 때는 약 6주간인데 새벽 3시에 나가 밤 10시에 돌아온다. 그러면 19시간의 노동 중 휴식 시간은 얼마나 되는가? 아침 식사 15분, 점심에 30분, 차 마시는 데 15분이다. 사고를 당한 일이 있는가? 큰딸이 손가락을 다쳐서 5주간 치료했다. 그동안 임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사고가 나자마자 임금 지급은 중지되었다. 못 받았다. 19시간을 일한다는 것을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 되었나 봅니다. 네.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 당시에 집들이 보면 굴뚝이 좀 있는 집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바닥 난방이 아니고 공기를 데피는 그런 난방을 했는데 집안에 벽난로를 만들고 뭐 집안의 온도도 높이고 거기에서 요리도 하고 그래서 장작이나 석탁을 이용해서 불을 지폈는데 네. 그리고 그 안에 연기는 굴뚝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이제 뿜어 나가는 시스템이었잖아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석탄을 이용한 난방이 이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열 효율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굴뚝을 아주 작게 만듭니다. 네. 직경을. 그래서 근데 석탄이 그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주 굴뚝이 막히게 되죠. 그러면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 계속 맴돌고 생활하는 사람들은 불편하게 되는데 청소를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좁은 굴뚝을 청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나운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붕 위로 올라가서 막대기, 좀 얇은 막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굴뚝 속으로 좀 밀어 넣어서 청소하지 않았을까요? 예, 뭐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됐겠죠. 네. 굴뚝 지붕에 올라가서 막대기를 이제 집 안으로 이제 넣는 게 되겠죠. 네. 이제 근데 이때 새로운 산업이 또 탄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굴뚝 청소 대행이죠. 오. 직접 사람이 네. 그 좁은 굴뚝 속으로 들어가서 청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굴뚝 속에 들어갈 정도의 몸집이라면 아마 몇 살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많이 양보해서 15살? 16살? 예.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이들이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아이들만이 굴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리고 두세 뼘 남짓한 그 굴뚝을 청소하기 위해서 몸집이 작은 아동들이 필요했는데 심지어는 청소하고 있는데 밑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그 연기 때문에 아이들이 죽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너무 끔찍하네요. 네. 그 굴뚝 청소는 몸집이 작은 아이일수록 더 환영을 받았는데 그래서 4살 이하의 아이들이 청소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굴뚝 청소뿐만 아니고 탄광 작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그 비좁은 갱도를 기어다니면서 석탄을 캤던 것이죠. 이런 아동 노동이 문제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법으로 몇 살 이하는 노동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으세요? 그 나이도 좀 많이 양보해서 한 16살 정도? 네. 안타깝게도 훨씬 더 적은 나이입니다. 8살의 나이였습니다. 8살이요?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네. 그 아이들, 초등학교 다니는 그 아이들을 노동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당시 기록들을 보면 탄광은 4살, 모직 공장은 6살, 면직은 8살. 그런 아이들이 하루에 12시간, 18시간을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아동 노동이 환영받았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저임금입니다. 20대, 40대 노동자들의 임금에 비하면 10분의 1만 줘도 그 아이들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임금을 적게 줘도 반항하지도 않고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않고 말도 잘 듣고 근데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여성 노동자들도 그랬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여성 노동자들은 남성 노동자의 약 절반 정도만 임금을 받았던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정말 고사리 같은 그 아이들의 손으로 어른들도 하기 힘든 일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좀 의문이고요. 좀 화까지 나려고 하네요. 네. 간춘의 사회교리 이제 296항에서 어린이 노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용납할 수 없는 형태의 어린이 노동은 다른 폭력에 비해 뚜렷이 드러나지 않지만 어느 것 못지않게 심각한 일종의 폭력이다. 레오 13세 교황이 경고하였지만 100년이 지난 지금도 어린이 노동의 병폐는 아직 극복되지 못하였다. 교회의 사회교리는 일터에서 어린이들을 노예처럼 착취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음을 단죄한다. 이러한 착취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아무리 미소하거나 피상적으로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사람이 지니고 있는 인간 존엄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회칙 새로운 사태가 발표됐을 당시에 좀 비판 여론도 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회칙에 대해서 비판적인 학자들은 회칙에 관심을 둔 것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사회 계급과 사회에 대한 잘못된 사상, 사회주의가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노동자들이 가톨릭 교회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회칙을 발표했다는 것이죠. 물론 그 말이 일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레오 13세 교황님의 회칙, 새로운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1891년에 레오 13세 교황님께서 회칙 이후에 40주년이 되는 1931년에 비오 11세 교황님이 40주년을, 또 70주년이 되는 1961년에는 요한 23세 교황님이 어머니요 스승을 반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회칙은 당시 사회에 있는 경제적,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를 합니다. 이 70주년 이후에 거의 매 10년마다 이제 새로운 사태를 기념하는 새로운 회칙들이 반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10년마다요? 어떤 회칙들이었을까요? 예. 80주년이 되는 1971년 바오로 6세 교황님이신데 이때는 80주년을 반포를 하십니다. 이 80주년은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와 신자들이 연대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런 내용이고, 또 90주년이 되는 1981년에는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노동하는 인간을 반포하시는데 이 회칙에는 이제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회칙 새로운 사태 반포 90주년을 맞이하여 인간 노동에 관하여. 그래서 부제목 그대로 이 회칙은 노동의 의미와 또 노동의 신성함을 설명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주년이 되는 1991년에는 또다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의해서 100주년이 반포되는데 이 100주년에서는 1891년에 반포된 새로운 사태, 이 회칙에 대해 의의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당시 시대, 우리 시대의 새로운 사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우리가 2000년대로 나가야 되는데 2000년대를 향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모으자, 이런 내용으로 또 회칙을 반포를 하십니다. 네. 정말 그런 회칙이 발표됐다고 하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세상이. 그렇다면 신부님, 혹시 그 노동에 대한 대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노동하면 자연스럽게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적정한 임금, 참 어려운 숙제입니다. 네. 얼마 전에 2025년도 시급이 확정되었죠. 네. 아나운서님은 내년도 시급이 얼마나 확정됐는지 기억하시나요?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103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10,000원대를 넘겨서 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이렇게 9명씩 총 이제 27명이 참여하죠. 이게 돈에 관계되는 문제라 회의를 하면 합의가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근로자는 더 받으려고 하고 노동자는 노동자는 더 받으려고 하고 근로자는 좀 적게 주려고 하겠죠. 고용주들은. 그렇죠. 그래서 합의로 결정되건 적어놓고 계속 투표로 결정이 됐는데 이번에도 이제 투표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위원들이 최종 제시한 안이 1120원. 그리고 사용자 위원들이 제시하는 게 1030원. 네. 이제 이걸 두 개를 놓고 표결에 붙여서 공익위원들이 표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14대 9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030원으로 결정을 했죠. 올해 9,860원에서 1.7% 인상이 되었죠.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었다.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실질적인 임금이 이제 감소한 만큼 큰 의미는 없다고 말을 하잖아요. 네.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209만 6,27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이후에 아주 다양한 댓글들이 참 많이 달렸는데 제가 몇 개만 골라봤습니다. 네. 물가는 미친 듯이 올랐는데 최저시급이 이 정도 오른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다. 아르바이트생보다 월 수입이 적다. 그런데 가장 와닿는 댓글은 이거였습니다. 국밥도 한 그릇에 12,000원이다. 네. 네. 그런데 아나운서님 왜 최저임금이 중요한지 아시나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실질적 임금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최저임금이 전체 임금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네, 단순히 한 달 받게 되는 그 임금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최저임금과 연동이 되어 있는 것들이 법령이 29개, 복지 관련 제도가 48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실업급여를 또 받게 되잖아요. 네. 이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의 80%가 하한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줘야 되는 거죠.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산재보상금도 그만큼 또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겠네요. 출산 전후 휴가급여도 시간 통산당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에게도 국내 정착지원금을 주는데 월 최저 금액의 200배를 상한선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하루당 최저임금의 최대 5배를 지급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의 노동 후 대가로 얼마만큼의 임금을 받으면 좋을까? 노동자 입장에서는 물론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경향신문 2024년 이제 6월 16일자 신문 기사인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 이전에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또 질문과 대답입니다. 아나운서님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최저임금에 대해서 일반 직장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지 여러분도 함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내년 최저임금이 월 230만 원, 시급 기준 11,000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2025년 적정 최저임금을 물은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월 230만 원, 시급 기준 11,000원이 40.4%, 월 251만 원, 시급 기준 12,000원이 16.5%, 월 272만 원, 시급 기준 13,000원 이상이 10.9%로 최저임금이 월 230만 원 이상 되어야 한다는 응답 비중이 67.8%였다. 직장인 88.5%는 물가 상승으로 임금이 사실상 삭감됐다고 답했다. 41.2%는 추가 수입을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한 적이 있다고 했다. 추가 노동을 한 직장인들은 다른 일을 병행한 가장 큰 이유로 물가 상승으로 생활비가 부족해서를 꼽았다. 월급만으로는 결혼과 노후, 인생계획 수립이 어려워져서 52.9%, 실직 등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가 16.3%, 부모, 자녀 등 가족 부양에 필요해서가 14.6%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서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서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런데 노동계에서는 늘 최저임금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도대체 적정임금은 어떻게 될까?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애청자분들께 깜짝 퀴즈를 또 내드렸습니다. 이제 정답을 먼저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신부님께서 문제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정치, 경제, 인권, 노동, 평화, 환경, 생명 등
사회생활의 각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복음적 시각으로 성찰하고 정리한 가톨릭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오늘 읽어주시죠. 보기 네. 한번 다시. 1번 믿을교리, 2번 사회교리. 네, 오늘도 정말 많은 애청자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애청자 뒷번호 7900님께서 신부님 반갑습니다. 운남동 성당 김인수 글라라입니다.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정답, 사회교리 해주셨고요. 또 우리 8256 애청자님께서 예수님 찬미합니다. 오늘도 선물 잘 듣고 있습니다. 선물 잘 받았다고 이렇게 또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끝번호 8966 애청자님께서도 2번 사회교리입니다. 경기가 어렵긴 하나 봅니다. 택배 물량도 많이 줄었네요 해주셨어요. 그리고 552 하나번님도 우리 2번 사회교리 이렇게 답 보내주셨고요. 또 우리 끝번호 8966님께서 오늘도 잘 듣겠습니다 하셨고요. 5177님께서도 오늘 일하면서 택시에서 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결국 정답은 뭘까요, 네, 신부님? 정답은 2번 사회교리입니다. 네, 퀴즈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또 선물 받으실 분들 선정해서 저희가 방송 끝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는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신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대교구 사회사복국장 조정은 안토니오 신부님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최준익의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